엄마, 오늘 집 계약 끝냈어. 그 말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계약을 끝냈다고? 아들이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그래, 이제 이 집은 팔렸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집이 제 허락도 없이 팔렸다니 믿기지 않았죠. 도장은 내 손에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어?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다 엄마를 위해서야. 더 편해지시라고.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해 내 세월이 담긴 집이 팔렸다니. 그 말이 더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집은 제 청춘의 기록이자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흔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예요. 올해 69이고 경기도 안산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외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한 집에 살았어요. 저는 1층에서 화단을 가꾸고 계절 따라 꽃을 심고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며 지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년이었죠. 저 자신도 그 평범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거든요. 며느리의 말투는 짧아지고 아들의 발걸음은 자꾸 위층으로만 향했어요. 집안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듯했죠. 처음엔 작은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가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제 귀에 날아든 말이었습니다. 집 계약을 끝냈다는 아들의 태연한 목소리.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화단의 꽃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도 모르게 의자를 붙잡고 몸을 지탱해야 했어요. 생각해보니 조짐은 여러 번 있었네요. 냉장고에 붙여둔 가족 사진이 어느 날 사라졌고 우편물이 위층에서 뜯긴 채로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제 이름 대신 아들 이름이 적힌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하지만 오늘의 사건이 그 모든 흔적을 하나로 이어버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가슴은 답답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아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지켜야 할 것은 이 집만이 아니었거든요. 제 시간, 제 이름, 그리고 제 존재 자체를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수 고른 벽지, 남편과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돈으로 산 가구들, 한겨울에도 화단을 지키겠다며 손이 갈라지도록 삽을 쥐었던 기억들까지. 그 모든 게 이 집에 담겨 있었어요. 제 세월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집을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라고 부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청춘과 사랑이 고스란히 쌓인 보물창고였습니다. 오늘 아들의 말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우겠다는 말과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 두려움 대신 싸움의 불씨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아침은 늘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냄비에 흰죽을 끓이면 보글보글 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어요. 수증기가 창문에 맺히고 곧 사라지면
햇살이 타일 틈 사이로 스며들었죠. 저는 두부를 잘게 썰며 오래된 국자 손잡이를 한번 쓸어봤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갑고 낡은 감촉은 남편의 흔적 같았어요. 잠시나마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온 건 1년 전쯤이었습니다. 전세 대출이 어렵다. 집값은 오르고 있다. 회사가 불안정하다. 여러 가지 사정을 듣고 저는 2층을 내어주었어요. 저는 1층에 자리 잡았고 아들 부부는 위층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 고마워했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꼭 말씀해달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불편할 게 뭐가 있니? 다 가족인데. 그때까진 참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손주에게 웃음꽃이 피었어요. 아이가 처음 글자를 따라 썼을 때 다 같이 박수치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뿌듯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여전히 필요한 존재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가족 사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현관 비밀번호가 아무 말도 없이 바뀌어 있었죠. 어느 날은 제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 뜯긴 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펼쳐보니 이름이 제 것에서 아들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작은 일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제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저녁이면 2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내려가서 엄마랑 같이 먹자.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먹자. 도마를 치는 소리 사이로 그런 대화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국을 저었어요. 된장을 풀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짠맛이 코끝에 맴돌다가 결국 눈물로 번져나왔죠. 주말에는 이런 부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친구들이 오니까 1층은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겐 숨소리마저 줄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었어요. 또각또각 그 소리가 벽을 파고드는 듯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잠깐의 불편일 뿐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부딪힐 수도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건 단순한 권태가 아니었습니다. 계산표처럼 짜인 계획 같았거든요. 혹시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냄비에 죽이 끓어 넘치듯 제 불안도 가장자리를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엌불을 켜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꺼내 손에 올려봤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전 서류에 찍힌 도장의 자국은 훨씬 옅었죠. 마치 복사해서 흉내낸 흔적 같았습니다. 그 순간 비슷하게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알았습니다. 비슷한 필체, 비슷한 도장, 비슷한 카드. 그러나 진짜는 아니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의심은 마침내 증거로 제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현관문 틈새로 스며들던 날이었어요. 우편함을 열자 얇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등기라는 두 글자가 선명했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낯선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맨 위에는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이 붙어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단에는 제 이름이 적힌 서명란이 있었죠. 얼핏 보면 제가 쓴 글씨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달랐습니다. 저는 늘 희자의 마지막 획을 위로 올려 끝내는데 서류 속 글자는 밑으로 쭉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제 손에서 나온 글씨가 아니었어요. 부엌 식탁에 서류를 펼쳐두고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은 덜덜 떨렸지만 눈은 한 줄 한 줄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누군가 내 삶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그날 오후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장에 적힌 이름은 분명 제 이름이었는데 연락처는 아들의 번호였어요. 순간 무언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제 이름으로 도착한 거였죠. 겉으론 사소한 일 같아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을 빌려 일을 벌이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위층에서 말소리가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은 도장만 잘 챙기면 돼. 어머니는 절대 모르실 거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귀를 기울였어요. 더 잘 들으려고 일부러 고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모습은 살림을 챙기는 엄마가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서랍을 열어 도장 상자를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제 손에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찍힌 인형은 그보다 옅었어요. 마치 복사해낸 듯 번짐까지 흉내낸 흔적이 보였죠. 그 순간 비슷하게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알았습니다. 비슷한 글씨, 비슷한 도장, 비슷한 이름. 그러나 진짜는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 부엌 테이블 위에서 오래된 등기부 등본을 펼쳤습니다. 바렌 잉크로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함께 세운 집, 함께 모은 시간과 돈이 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저는 결코 이 집을 내어줄 수 없다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종이를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작은 이상이 쌓여 결국 분명한 흔적이 되었다는 걸, 설마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또렷했어요. 저는 파일을 꺼내 택배 송장, 위임장, 사본, 도장 흔적을 한 장씩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려도 기록만큼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내 이름과 내 시간을 지우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의심은 되돌릴 수 없는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안성 김정희 씨 댁이죠? 계약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잔금 일정만 남았어요. 제 이름이 불리는데도 그 목소리는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차갑게 들렸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계약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요? 저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누가 계약을 진행했나요? 부동산 사장님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아드님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위임장이라니, 그것도 제 아들이 가져왔다니. 저는 온몸이 굳은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떠올랐습니다. 송장, 도장, 흔적, 이상한 서명.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죠.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니까.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큰 집은 감당이 안 되잖아. 차라리 작은 집으로 옮기고 편하게 지내셔야죠. 말끝마다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확신이 서 있는 눈빛이었죠. 며느리는 곁에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애들 키워야 하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이 집 팔아서 나누어 쓰는 게 모두한테 좋은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제 세월이 담긴 집을 돈 몇 푼처럼 이야기하다니.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단의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조차 제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고른 벽지, 제 손때가 묻은 가구, 매년 계절을 맞으며 피어난 꽃들. 그 모든 게 이 집에 담겨 있는데 그걸 돈으로만 계산하다니. 저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킨 집이야. 남편과 내 청춘이 담겨 있고 네가 자란 공간이기도 해. 그런데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팔 수 있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세상이 다 그래요. 이제 현실 좀 보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대답은 칼날 같았습니다. 내 존재는 현실 바깥으로 밀려나고 그들 삶의 짐처럼 취급되는 기분이었죠. 저는 손끝이 저릴 정도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또각또각 마치 제 안에서 흐르는 분노의 박자 같았어요. 저는 거실 불을 켜고 종이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위임장 사본, 택배 송장, 부동산 통화 기록.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제 존재를 증명해 줄 무기였죠.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 인생을 지워버리려는 순간 나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살 순 없었어요. 새벽이었지만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랜 지인인 경자 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은 언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라더군요. 왜 이렇게 떨리니?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 쌓아둔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아들이 내 도장을 쓰고 집을 팔아버렸어. 계약도 이미 끝났다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명백히 불법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당장 상담부터 받아야 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 참아왔지만 이제는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 권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까운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류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계약은
위임장을 근거로 진행됐다고요? 하지만 도장이 위조됐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위임장 사본, 도장 인형, 택배 송장.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 이건 싸워볼 만합니다.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제 손에 무언가 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맞설 준비가 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러 나갔다 왔다. 그 순간 며느리가 곁에서 거들더군요. 어머님, 요즘 이상하세요. 우리 뒤를 캐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그 말투가 뼈를 때렸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두 사람도 눈치챈 거겠죠.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기였던 아들이 제 품에 안겨있던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 대학 합격 통보를 들고 울던 얼굴. 한 장 한 장이 가슴을 저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을 지워버리려는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더는 후회하지 말자. 내가 약해지면 그들에게 모든 걸 내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일정, 필요한 서류 목록, 앞으로 확인해야 할 증거들. 한 줄 한 줄 기록할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기둥이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훑어봤죠. 하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그리고 드디어 저는 첫 번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말이에요. 며칠 뒤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번 상담 이후로 준비해둔 증거들을 더 정리해 갔어요. 위임장 사본, 도장 원본, 택배 송장, 그리고 집 등기부 등본까지 파일에 넣어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원본과 명확히 차이가 있고 서명도 다른 사람이 흉내낸 겁니다. 충분히 위조 의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인데 막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잔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가처분 신청으로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위조 의심 부분을 경찰에 고소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며 저는 수첩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구청 민원실 방문, 은행 계좌 내역 확인, 부동산의 추가 사실 조회 요청.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목소리에는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볼일 보고 왔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뭘 알아보시는 것 같던데 무슨 의미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말투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속내는 따져 묻는 말이었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집 문제인데 내가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너희가 내 허락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게 더 이상한 거야.
아들은 얼굴이 굳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좀 믿으시면 안 돼요. 집 팔고 나면 어머니 생활비도 챙겨드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그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 거잖아.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언성을 높였고 며느리도 표정을 굳혔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 목소리는 이미 가족 대화가 아니라 대립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대로 내일 바로 구청에 들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일정과 준비물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위조의심 서류 원본과 사본. 빠짐없이 챙겨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다음 날의 동선을 계속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아침에 구청에 들르고 그 다음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했습니다. 만약 내가 한 발 늦으면 이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갈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미리 서류 봉투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절차와 증거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직원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 서류를 내주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종이가 앞으로 제 싸움의 첫 무기가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곧장 경찰서 민원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이름과 도장이 위조돼 부동산 계약이 진행됐다고요. 담당 직원은 꼼꼼히 제 진술을 받아 적으며 필요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위임장 사본과 도장 원본을 제출하니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히 대조해야 할 부분이 있네요.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묘한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족 문제를 넘어서 사회와 법이 개입하게 된 거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화난 얼굴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다면서요.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곁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가족끼리 문제를 왜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체면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체면보다 중요한 건 내 권리야. 너희가 내 인생을 함부로 지우려 한 게 잘못이지. 아들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엄마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주장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그 말은 협박이자 압박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무고한 거니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죠. 며칠 뒤 동네 이웃 몇몇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집안에서 집 문제로 싸움이 났다던데 경찰에도 갔다지. 뒷말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마주친 오래된 이웃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집안 담장을 넘어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잔금 지급을 막아야 하니까요. 변호사의 책상 위에 도장이 찍힌 서류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며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아들이 다시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취하하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그 말은 회유 같았지만 사실상 협박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가야지.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역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보죠. 그 순간 이 갈등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 아들과 며느리의 반격. 모든 것이 법정이라는 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족의 싸움은 공식적인 재판 자리에서 맞부딪히게 될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날 아침 법원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 살아오며 법정에 발을 들여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낼 차례였어요. 법정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속삭이더군요. 그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고령이라 판단 능력이 부족했고 아들이 대신 계약을 진행한 거라며 합리화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는 차분히 준비해온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제 도장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 송장에 적힌 제 이름과 아들 번호,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확보한 통화 기록까지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동안 법정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증언할 차례가 오자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가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이름을 도용해 제 삶의 터전을 지우려 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제 청춘과 남편의 세월이 담긴 곳이고 제가 살아온 역사의 증거입니다. 제 허락 없이 누구도 팔 수 없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임장은 무효, 계약 절차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듯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제가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경자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끝까지 버텨낸 거야. 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으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마음속 허전함이 더 크게 자리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제 제 권리를 스스로 지켜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걸요. 저녁이 되자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을 거야.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다른 이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내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지켜내세요. 결국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